연방식품의약청은 28일 맨솔 담배와 모든 종류의 가양 시가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의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두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까지 일반인들의 이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FDA가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제 판매 금지는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일부 담배 회사가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치는 흡연율을 낮춰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FD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2세 이상 1,850만 명 이상이 맨솔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흡연자의 36%에 해당됩니다. 박하에서 추출한 향미 화합물인 맨솔은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해 담배의 자극을 줄여 금연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흑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맨솔 담배가 판매되지 않을 경우 향후 40년간 흡연량이 15% 감소해 최대 65만 명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청소년의 흡연을 줄여 공중보건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한 주간 4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신규 감염됐으며 사망자 수는 1만 5천 명 이상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각각 21%, 20%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독일이 67만 5,022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58만 9,442명으로 뒤따랐습니다.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사망자 수는 미국이 2,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영국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제시카 티시 위생국장은 27일 최근 배설물 미수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시 위생국 경찰은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은 $250로 이번 위생국의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단속 강화 조치는 지난주 맨하탄 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에릭 보트처 뉴욕시 의원의 배설물 수거로 이웃을 존중하자라는 캠페인과 함께 언급이 됐습니다. 보트처 의원에 따르면 부촌으로 분류되는 맨하탄 첼시와 그리니치 빌리지, 헬스 키친 등 자신의 지역구에서의 관련 민원이 급증하여 이 같은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1분기 성장률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예상 밖의 성적표인데 개인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견고해 경기 침체 신호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역성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전문기관 전망치는 1%였습니다. 예상 밖의 마이너스 성장인데 무엇보다 무역 적자가 성장률을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내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수출보다 수입 규모가 크게 늘어선데 오미크론 변이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Most recently, the global pandemic and now Russia's invasion of Ukraine underscore the likelihood of large economic shocks and disruptions that must be addressed. 다만 1분기 성적표만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거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3월 실업률은 3.6%로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워졌고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1분기에 오히려 2.7%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성장이 뒷걸음질 쳤다는 소식에도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도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 열립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강한 속도의 긴축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는 건데 지난해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버티다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연준입니다. 이번에는 연준의 예측이 맞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한국에서 송금받고 있는 유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예고했지만 이 같은 환율 급등세에 물가 안정 대책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발표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휘발유 1리터에 8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1달러에 1,270원을 넘어선 환율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발표된 이달 5일 이후 벌써 58원 넘게 올랐는데 환율 영향으로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50원 정도 상승한 셈이 됐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의 60% 정도가 정책 시행 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환율 효과로 우리 수입 물가, 특히 이제 기름값 같은 그런 원화로 환산할 때 그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우크라이나 상황, 중국의 봉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290원대까지는 당분간은 열어놓고 단기적으로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급격한 환율 오름세에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50여 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경고한 상황. 가파른 환율 상승에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내일은 LA 폭동이 발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상처를 남긴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LA 주민의 68%는 또 다른 폭동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폭동 피해를 겪었던 한인들은 그날의 충격은 30년 전이 아니라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앞으로 후대에 또 그러한 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항상 마음가짐이 편치는 않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던 한인들은 인종 간의 갈등이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폭동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 LA 연구센터 설문조사 결과 LA 주민 68%가 또 다른 폭동과 소요가 5년 이내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LA 연구센터가 1997년 해당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주민 39%는 LA에서 지난 4년 동안 인종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믿는다고 답해 지난 1919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학계는 타인종과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투표권 논란과 치안의 인종적 편향성,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LA타임스는 전체적인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다른 인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은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티노와 흑인 사이의 인종 간 갈등은 많이 좋아졌고 한인타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흑인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 시위 이후 라틴계와 아시아계, 백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다양한 인종이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LA타임스는 또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모든 질문에 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면서 이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인종적 분열이 희미해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